당신이 똑똑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 당신 컴퓨터의 브라우저 탭은 27개나 열려 있고 메모와 워드 앱도 3개나 쓰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매달 수정해온 5개년 계획도 갖고 계시겠죠? 여기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지능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능의 함정, 완벽주의의 감옥, 그리고 성공을 막는 과도한 생각의 악순환을 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뇌를 제대로 사용하면 30일 안에 삶이 바뀝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평생 동안 당신은 지능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들어왔잖아요. 어렸을 때 영재 프로그램, 심화 과정, 특별반 선생님들은 당신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죠. 선생님들은 당신을 따로 불러 얼마나 특별한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당신이 스카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으니 시험은 당신에게 쉬웠고 공부는 수월했어요. 당신은 정상으로 향하는 길을 순조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지인들이 마땅히 당신의 것이었어야 할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완벽한 사업 모델을 찾고 있는 동안 그들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당신이 완벽한 이메일을 다듬고 있는 동안 그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계획 중인데 그들은 당신의 꿈을 이미 이룬 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성은 오히려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감옥을 당신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을 그런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뛰어난 분석들, 실행에 옮기지 못한 모든 완벽한 계획들이 당신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기에서 구해줬던 온갖 교묘한 변명들. 하지만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낼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지능이 아니라 그 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복잡한 문제도 머릿속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3년 동안이나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이라니 그 기간이면 누군가는 이미 만들어서 팔고 은퇴했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꿈이 좌절되는 걸 지켜봐야 하는 생각의 덫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분석 위에 분석만 하는 공간.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의 뇌는 간단한 작업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5분 안에 어디에 올릴까 플랫폼을 고르고 10분 안에 이름을 짓죠. 점심시간쯤에는 첫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어떨까요? 먼저 최고의 블로그 플랫폼을 조사해야 합니다. 15개의 다른 선택지를 비교하고 47개의 리뷰를 읽어야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페이스북 커뮤니티 그룹 3곳에 가입해서 의견을 모아봅니다. 글을 한 줄도 쓰기 전에 SEO 최적화를 공부하랴, 콘텐츠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랴, 경쟁사의 메타 데이터를 분석하랴 바쁩니다. 6개월 후 당신은 단 한 번도 글을 써본 적 없는 블로그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것입니다. 조사라는 명목으로,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수익화라는 환상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과도한 생각은 뇌가 최고 속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치 엔진을 중립에 놓고 굉음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소음만 요란하고 움직임은 전혀 없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제자리 걸음으로 헛수고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고, 시작한다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완벽이라는 감옥.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값비싼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완벽함입니다. 그 단어 하나가 모든 실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당신의 꿈을 산산조각 냈죠.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당신은 지금까지 저지른 어떤 실수보다 더 많은 돈과 기회, 그리고 행운을 잃었습니다.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완벽함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품질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수익화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초안 폴더에는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있나요? 유튜브를 한다며 90%는 완성됐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영상들이요. 2년 동안 작업해온 책, 대학 시절부터 구상해온 회사, 3번이나 녹화했지만 결국 공개하지 못한 강의까지 말이죠. 당신은 스스로에게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여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품에 결점이 있다면 당신 자신에게도 결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완벽하지 않다면 당신 자신도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성공의 적입니다. 완벽함보다 완성하는 것이 언제나 더 낫습니다. 당신이 다듬는 동안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을 추구하는 동안 그들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완벽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성은 다릅니다. 완성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수학 통계 하나 알려드리면 놀라실 겁니다. IQ가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 당신의 지능은 당신의 성공을 고작 23%밖에 예측하지 못합니다. 23%라니, 즉 당신 성공의 77%는 지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험 점수를 얼마나 받았든 학위를 몇 개를 받든 퍼즐풀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의 58%를 차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성지능 EQ입니다. EQ는 IQ의 2배가 넘는 능력 수치입니다. 방 안의 분위기를 읽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이러한 소프트 스킬이야말로 성공의 진정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맞춘 결과에 대해 보상을 받았을 뿐입니다. 협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관계 형성, 바른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했죠. 남들에게 사랑받는 공감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지 못했고요. 당신은 이론에는 뛰어나지만 실제 성공을 좌우하는 복잡한 대인관계 기술은 형편없습니다. 복잡한 방정식은 풀 수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코드의 문제점을 찾는 것과 같은 디버깅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색한 대화는 피하며 시스템 최적화는 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 최적화는 어려워합니다. 지능지수 IQ는 감성지수 EQ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종종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능이 비록 낮을지 모르지만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지르는 겁니다. 그들이 더 똑똑한 게 아닙니다. 단지 정말 중요한 것, 공감을 더 잘할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무언가를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마치 너무 많은 레시피를 알아서 뭘 요리해야 할지 몰라 굶어 죽는 요리사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저주이며 당신은 그 저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적을수록 결정은 간단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무언가를 팔면 됩니다. 고객이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파는지 알리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민망할 정도죠. 하지만 똑똑한 사람이라면 모든 가능한 결과, 모든 잠재적 실패, 모든 최적화 기회, 모든 종류의 실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능은 단순한 결정을 심오한 논문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길이 수천 개의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래 길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결국 당신은 너무 많은 가능성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저 이것저것 시도해봤던 때를요? 실패가 복잡한 확률 계산이 아니라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때를요? 그때의 무지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무지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성은 메모를 하지만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떠다니는 대신 물을 분석하려다 익사하는 겁니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공을 예측하는 방정식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성과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입니다. 적어두세요. 암기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눈 감고도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노력의 제곱, 즉 노력은 재능의 2배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듯이 타고난 재능은 곱셈 효과를 내지만 노력은 기하급수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평생 재능에만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학교 생활은 쉬웠고 시험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애쓰고 인내하고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죠. 이제 우리는 페라리 엔진을 가진 성인이 되었지만 일하는 마음가짐은 3륜차 같아 성공에 대해서는 머리로 모든 것을 알지만 정작 성공을 위해 몸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는 모르죠. 생산성 전문가들의 말을 아무리 인용해도 우리는 5분 동안 집중해서 생산적인 일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평균적인 노력이 간헐적인 천재성보다 언제나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 결국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끼가 너무 똑똑해서 그냥 계속 달기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노력은 능력보다 2배로 중요합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노력은 당신의 지능보다 학위보다 잠재력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노력 없는 잠재력은 아무것도 아닌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에 대해 가장 역설적인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똑똑할수록 고정관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를 두려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지능은 단순한 특성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브랜드, 당신의 자아상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왔죠? 포기해버리지 않았나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다 어려움을 겪는다면 자신이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그것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실제로 실패하면 어떡하지? 진정한 한계성 발견하고 발전시키려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무한한 잠재력의 보유자라는 환상에 매달리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능력이 진정으로 시험받지 않는 안락한 영역에 머물러 있고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실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보처럼 보이고 실수를 하고 초심자가 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틀리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능의 정체성을 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능은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재능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장을 멈추고 머무르는 순간 진정한 지능을 잃게 됩니다. 슬프면서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오지랖이 넓어 남들의 문제는 다 해결해주면서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훌륭한 조언은 늘어놓지만 정작 본인은 실천하지 않고 치밀한 전략을 짜놓고도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혼자서 이뤄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평생을 혼자 힘으로 해왔죠.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인맥 쌓는 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잡담은 어색하게 느끼지요. 날씨 얘기를 할 바에야 철학적인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포츠 얘기를 할 바에야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떠들고 있죠? 이런 표면적인 대화는 소중한 뇌세포를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그는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주말 계획을 공유하는 여성, 그녀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러한 대화들이 사실은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죠. 소중한 인맥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품질이 떨어진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품질이 높은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본은 지능지수가 아니라 인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옳다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남들에게 호감을 사는 것을 잊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그들을 돕는 것을 잊었죠. 성공은 팀 스포츠이고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뛰어난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에 옮길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호 연계성이 완벽함보다 항상 중요합니다. 생산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으세요. 또 다른 앱, 프레임워크, 최적화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고성능 앱이 17개나 있는데도 생산성은 오히려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분석적인 사고방식에 맞춰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이 기본값이 되도록 환경을 설계하세요. 분석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쉽도록 만드세요. 당신과 행동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세요. 당신의 뇌는 행동 대신 생각할 핑계를 항상 찾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글쓰기에 대해 검색하지 마세요. 추가 강의를 구매하지 마세요. 추가 포럼에 가입하지 마세요. 문서를 열고 당장 한 문장을 입력하세요. 바탕화면에 저장하세요. 내일 또 다른 문장을 추가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멍청할 정도로 단순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기본적인데 그러나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너무 쉬워. 편집 일정표, 편집 프로세스, 10단계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해. 당신의 지능이 또다시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겁니다. 복잡함이 똑똑해 보이기 때문에 복잡함을 갈망하지만 복잡함은 실행을 방해합니다. 시스템이 목표를 이기고 습관이 동기부여를 이기고 단순함이 복잡함을 항상 이깁니다. 당신의 삶을 코드를 디버그하듯이 설계하세요. 마찰을 제거하고 복잡함을 줄이고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출시하세요. 가장 똑똑한 시스템은 당신이 실제로 쓰고 있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좋아요, 천재님. 이제 당신의 뛰어난 두뇌를 정말 중요한 일에 써볼 시간입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 말입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언젠가 살 인생도 아니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계획하지 말고 조사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되기 전에 시작하기가 규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될 때까지 또는 준비된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리게 됩니다. 당신의 뇌가 습관적으로 작동해 조사할 거 한 가지 더, 배울 기술 하나 덜, 미룰 핑계 하나 더를 찾을 테니까요. 멍청하게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끝내세요. 욕심도 버리고 그냥 한 가지만 고르세요. 5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오직 하나. 그리고 매일 형편없게 하세요. 잘하려 하지 말고 얼렁뚱땅 하는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 형편없이 하라는 허락을 하고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가 되라는 허락을 하고 실수하는 인간이 되라고 허락하세요. 그러니 최적화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작정 행동이 계획된 의도를 이기고 완성된 게 완벽한 걸 이기고 행동이 생각을 이긴다는 걸 입증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과도하게 생각하게 했던 뇌를 개혁시키려는 거죠. 그러면 30일 뒤 당신은 완벽하지 않겠지만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당신은 움직이고 있을 거고 성장하고 있을 거고 목적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의 지능이 당신에게 잠재력을 줬지만 이제부터 오직 행동만이 당신에게 힘을 주게 될 겁니다. 이제 생각하기를 멈출 때입니다. 이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넌 똑똑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니? 돈이 인격입니다. 그것은 행동할 때 나오는 것이지 생각만 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